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새해 첫 번째 현장 지도로 한미연합군 사령부를 찾았습니다. 안 장관은 한미연합방위 태세를 점검하고 브런슨 사령관과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연합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의 중재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양국 모두의 핵심 이익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가보훈부가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아 신년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교향곡과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독립을 향했던 우리 민족의 독립정신을 주제로 무대를 꾸몄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새해 첫 현장 지도로 캠프 험프리스에 위치한 한미연합군 사령부를 찾았습니다. 안 장관은 한미연합방위 태세를 점검하고 추위 속에서도 임무 완수에 매진하고 있는 양국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김효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이 환한 미소로 맞이하는 사람, 바로 안규백 국방부 장관입니다. Nice to meet you, Minister. Good to see you today. Thank you so much.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to you as well. 안 장관은 6일 새해 첫 현장 지도로 캠프 험프리스 내 한미연합군 사령부를 방문해 연합방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그 어떤 때보다 굳건한 한미동맹의 결속력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안 장관과 브런슨 사령관은 연합방위 임무 수행 현황을 함께 살피며 한미연합사는 평화 수호의 보루이자 위고 투게더라는 정신을 행동으로 구현하는 핵심 조직이라는 점에 뜻을 같이 했습니다. 또 파이트 투나잇의 전투 준비 태세는 단 한순간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연합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새해 첫 방문인 만큼 신뢰의 의미를 담은 선물도 교환했습니다. 안 장관은 K조선의 우수성을 알리는 동시에 한미조선 협력과 동맹이 거북선처럼 견고하기를 기원하며 황금 거북선을 선물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깜짝 놀라며 감사를 표했고 답례로 넥타이와 핀을 전달했습니다. 안 장관은 그 자리에서 선물을 직접 착용하며 훈훈한 우정을 과시했습니다. 한미 동맹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양국 장병에게 새해 덕담을 전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In the ROK military, you know who your Minister of Defense is. I've had the great pleasure to work alongside him for a year now, because it was 2025 when we started. It's 2026 now, so that's a year. And I will tell you that I would ask you to stand up one more time. 새해 벽두에 장관이 이 한미연합사를 방문한 것은 한미연합사가 그동안 1978년도 창설한 이후에 우리 한미 간의 구심체 역할로서 한미 동맹의 가장 핵심이자 다시 한번 그간의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우리 브런슨 사령관과 또 우리 미군들 또 우리 한국군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와 신뢰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방명록에 남긴 글처럼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한미가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향해 나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한미가 점프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과 함께 한미가 항상 원팀이 돼서 서로 간의 마음과 마음을 합쳐서 북한과 대응을 하였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 장관의 굳건한 신뢰에 한미 장병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하며 빈틈없는 연합방위 임무 완수를 다짐했습니다. 행사를 마친 안 장관은 마스카 프로젝트로 한미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며 한미 동맹이 거북선처럼 견고하다고 평가했습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 중재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양국 모두의 핵심 이익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안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상하이에서 열린 동행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남북 간 모든 소통 통로가 사실상 단절될 뿐만 아니라 적대감만 남은 상태임을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설명했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중재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노력하지만 지금 현재는 완전히 차단된 상태라서 소통 자체가 안 되니까 중국이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에 시 주석은 지금까지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 대통령이 전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중국 역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공감하며 중재자 역할에 노력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알렸습니다. 6일에 만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역시 같은 취지의 인식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선 이 대통령이 생각하는 대북 관계에 대한 진단과 방향성도 제시했습니다. 신뢰가 무너지고 적대감만 쌓인 상태에서는 대화를 재개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과거 군사적 긴장과 상호 불신이 북한의 불안을 키워온 측면이 있다면 대화를 위해서는 상대를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이 서해 구조물에 대해선 일부 철수될 것이라며 문제 원인 제거를 위해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KF 뉴스 안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박 4일 동안의 중국 국빈 방문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상하이에서 열리는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6일 상하이 첫 공식 일정으로 천진잉 당 서기가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상하이는 독립을 위해 싸웠던 본거지로 의미 있는 지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중국 사이의 우호적 감정들을 최대한 살려내야 한다며 양국의 갈등적 요소를 최소화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또 7일 이 대통령은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해 한중 양국 경제산업 교류협력 확산 분위기에 한층 더 힘을 실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 일정으로 백범 김구 선생 탄신 150주년 및 임시정부 청사 건립 100주년을 기념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헌신을 기렸습니다. 군인과 군무원의 사적 국외 여행 시 필요한 행정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국방부가 사적 국외 여행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적 해외여행을 위해선 휴가 승인권자의 1차 결제를 받은 후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휴가를 신청하는 2단계 절차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허가서 제출은 사라지고 절차상 용어도 허가에서 승인으로 변경됩니다. 앞으로 군인과 군무원은 사적 해외여행 시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신청 후 휴가 승인권자에게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사적 해외여행 현황과 집계도 중단됩니다. 국방부는 군인과 군무원의 사적 해외여행 실적 종합을 멈추고 해당 사항을 개인정보로 분류해 이를 관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인 올해는 유네스코 기념해로 공식 지정됐는데요. 이를 기념하는 신년 음악회가 국립극장에서 열렸습니다. 음악회 현장에 박인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케스트라와 성악이 만들어내는 웅장한 선율. 교향곡과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연주하는 건 독립정신입니다. 새해 국가보훈부와 광복회가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독립을 향했던 우리 민족의 의지와 역사를 무대로 꾸몄습니다. 아무래도 역사적인 거랑 관련이 돼 있다 보니까 노래를 들으면서 감동이 좀 더 많이 왔었고 좀 더 전율적인 것도 더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인 올해 음악회는 김구 선생의 사상과 독립운동의 뜻을 관객에게 전했습니다. 올해가 유네스코 공식 기념해로 지정된 만큼 공연에 그 의미도 녹여냈습니다. 유네스코는 김구 선생이 독립운동의 핵심 인물임과 동시에 광복 이후엔 문화를 통한 국가 발전을 강조한 데 주목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독립운동에 그토록 또 헌신을 하셨고 우리 그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김구 선생이 그토록 바라던 문화국가를 완성하고 이루는
그런 해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문화민족이 돼야 되는 게 국격을 높이는 한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또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정신이 보다 더 자세하게 기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의 삶, 봉오동 전투의 역사적 의미도 영상과 음악으로 재구성됐습니다. 치열했던 시대의 독립정신과 그 가치는 오늘날에도 이어집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나라의 자주독립과 오직 한없이 높은 문화를 갖고자 했던 김구 선생님의 문화 강국 비전을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말했던 문화의 힘.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나라가 됐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을 위해 전쟁 후 다국적군을 배치하겠다는 의향서에 서명했습니다. 이태검 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모인 영국과 프랑스, 우크라이나 정상이 우크라이나에 휴전 후 다국적군을 배치한다는 의향서에 서명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의 방어와 재건, 전략적 연대를 지원하기 위해 현지에 다국적군을 배치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다국적군은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할 전망이며 평화협정 체결 이후 우크라이나에 각각 병력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And so I can say that following a ceasefire, the UK and France will establish military hubs across Ukraine.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수천 명 규모의 병력을 파견할 수 있다면서 이들은 후방에서 휴전 이후 안전보장 임무를 수행하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육해공의 안전보장 요소와 복구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을 준비가 된 국가들을 확정했다며 군대 규모와 운영 방식, 지휘체계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미국 대표단도 이번 회담이 매우 중요한 이정표라며 힘을 실었습니다.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특사는 미국 대표단이 우크라이나와 계속해서 종전 협상을 이어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이 같은 회의 결과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외신들은 서방 군대의 우크라이나 주둔을 반대해온 러시아가 다국적군 배치를 수용할지는 불확실하다고 전망했습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양국의 안보와 안정을 위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미국까지 3개국이 소통하는 공동협력 메커니즘 마련에 합의했습니다. 이경섭 기자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시리아는 현지 시각 6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협력 메커니즘이라는 전담 소통기구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예히 엘라이터 미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와 아사드 알샤이바니 시리아 외무장관 등 양국 대표단이 참석한 비공개 회담에서 도출됐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시리아 특사인 톰 베럭 주 튀르키예 미국 대사가 중재에 나서며 약 2달 만에 재개된 논의에서 접점을 찾았습니다. 안보 분야뿐 아니라 민간 영역으로의 협력 가능성도 거론됐습니다. 이스라엘과 시리아는 의료와 에너지, 농업 등 민간 분야의 대화도 시작하기로 뜻을 모았고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번 회담이 중동 평화를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국 간 긴장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2024년 말 시리아 정권 붕괴 이후 완충지대 넘어 시리아 영토에 지상군을 주둔시키고 있고 시리아는 이스라엘의 전면 철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접경 지역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는 여전한 가운데 이스라엘과 시리아 간 협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KFN 뉴스 이경섭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의 그린란드에 대한 군사적 옵션 검토서를 일축한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6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의회 비공개 브리핑에서 최근 불거진 미국의 그린란드 침공 우려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그린란드 매입이라며 군사적 옵션 검토서를 일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그린란드 확보를 위해 무력 등 모든 수단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북극권을 둘러싼 긴장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의 북극권 진출을 견제하고 덴마크의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매장된 핵심 광물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이 그린란드를 직접 통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그린란드를 점령하기 위해 나토 회원국인 덴마크를 공격한다면 국제사회와 민주적 규칙, 나토 등 모든 체제가 붕괴될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7개국은 공동 성명을 내고 그린란드와 덴마크의 연대를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그린란드는 그린란드 주민들의 것으로 덴마크와 그린란드 관련 사항을 결정하는 주체는 오직 덴마크와 그린란드뿐이라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병자호란 당시 조선의 임금이 청나라 황제에게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린 삼전도의 굴욕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날 조선 왕은 청태종에 대한 죄인의 자격으로 정문이 아닌 쪽문으로 출성하면서 군용포 대신 남색 군복을 입은 채 백마를 타고 삼전도로 향했다. 용골대에게 수왕단으로 안내된 조선 왕은 청태종을 우러러 보아야 했다. 그는 청태종에게 명나라 때부터 이어져 온 신하의 예에 따라 309고 두례를 행했다. 인조 15년 정축년 1월 30일. 이야, 흉적인데. 네, 인조는 신하가 된 주제에 용포를 입을 수 없었고 괴를 지은 주제에 정문으로 나올 수 없었으며 항복을 했으니 백마를 타고 나와야 한다는 청나라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진짜 굴욕적이었을 것 같아요. 백마가 그 약간 항복을 의미하는 거군요. 네, 인조의 3배 구고두례는 단순히 왕 한 사람의 굴욕이 아니었습니다. 신하들은 자신들이 평생을 지켜야 한다고 배워온 국가의 체면과 의리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장면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안타깝네. 네, 또한 백성들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삼전도의 굴욕을 마치고 창경궁으로 돌아가는 인조를 보고 백성들은 오열을 했습니다. 오군 오군 사아이 거호 우리 임금이시여 우리 임금이시여 우리는 버리고 가십니까? 라며 주저앉아서 목 놓아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거예요. 이 사건은 조선 사회 전체의 자존과 정체성이 붕괴되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도 잊힐 수 없는 민족적 트라우마로 기록된 이 사건의 발단은 바로 병자호란이었습니다. 후금이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조선의 군신 관계를 요구했을 때 조선은 거절했어요. 그러자 청군 기병대는 압록강 얼음 위를 건넜습니다. 무려 12만 대군을 이끌고요. 12만. 청군은 엄청난 속도로 진격해서 거의 일주일 만에 한양에 당도했습니다. 청은 조선 조정이 강화도로 대피할 걸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강화도로 가는 길목부터 차단했어요. 어떡하죠? 어쩔 수 없이 조선 조정이 숨어 들어간 곳이 남한산성이었습니다. 팔도에서 근황군들이 지원을 왔지만 청군 기병들에게 각계 격파를 당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청군은 홍위포라는 당시로서는 신식 대포를 가져와 남한산성을 향해 쏘아댔어요. 남한산성의 조선군은 최선을 다해 항전했지만 희망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45일 동안 참담하게 버티다가 병자년 한겨울에 푸른 신하복을 입고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언 땅에 머리를 박고 다른 나라 왕에게 머리를 조아렸죠. 그런데 그날의 치욕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는 겹치욕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바로 대청 황제 공덕비, 삼전도비를 만들라는 청의 협박 때문이었죠.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실수를 되풀이하는 운명에 처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격언처럼
조선은 임진왜란의 아픔을 금세 잊고 병자호란을 맞았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은 위기가 터진 순간에 갑자기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준비는 평화로운 날에 이루어지고 그 준비가 우리의 내일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해군 잠수함 사령부가 잠수함 기본과정 40기 통합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장교 24명과 부사관 54명 등 78명의 교육생은 8개월간의 훈련을 마치고 수료했습니다. 잠수함 기본과정은 잠수함 승조원으로서 갖춰야 할 기초 전술 지식과 잠수함 운용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함양하는 필수 교육과정입니다. 육군 53보병사단 울산여단이 해군 부산항만 방어전대, 울산해양경찰서와 함께 통합방위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바다에서 시작하는 국가방위, 하나의 결의로 군 해경이 끝까지 책임진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군 해경 관계관 20여 명이 참석해 해양경계작전 현황을 청취하고 통합방위 주요 의제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출근길은 크게 춥지 않았지만 오후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한낮이 더 추운 날씨가 나타났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건조하면서 강풍이 부는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산불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안 산지로 강풍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9도, 철원은 영하 14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영하 1도, 사천은 6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금요일인 9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곳에 따라 소낙눈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10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과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점차 개이겠고 일요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잦은 기압골 통과로 날씨 변화가 심할 것으로 예상된 발표되는 기상예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